안녕하세요. 마세플 노박입니다. 한프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PD님 목소리가 내꺼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주제가 뭐죠? 저 목소리 때문에 잠깐 깜빡했는데. 네, 오늘 주제는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허가는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허라고 말하기는 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혹은 등기가 없거나 이런 시골집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골집이나 농가주택이나 뭐 요런 오래된 집들이 이런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그래서 있죠. 저희한테도 있어요.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 편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마세플의 1, 2호 공주에 있는 집들이 건축물 대장이랑 건축물에 등기가 없는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생성을 한 프로가 거의 직접 했죠? 이게 면허가 필요한 일이긴 해요. 자격 있는 분, 개업한 건축사가 직접 도면 같은 거 그려서 요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외에는 뭐 직접 했죠. 저번 편이 있는 거면 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거를 보시고도 저희한테 질문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걸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팀이 되게 학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공부를 많이 한 걸 약간 너무 많이 푼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원론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단 한 톨도 나가지 않도록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건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이제 특기상 정부 승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건축물 대장이 없고 건축물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건축물 등기는 없고, 또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건축물 등기는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건축물 등기도 있고, 마지막 경우는 둘 다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거고, 나머지 이 세 가지들은 약간씩 다른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 돼 있는 시골집들이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건축법 때문에 그런데요. 건축법이 2006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을 해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을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않았던 거고,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등기도 치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근본적으로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가 있고 등기라는 서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이게 있고 없고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맞아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평이고, 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수 뭐 정화조는 뭘로 돼 있고, 주차는 몇 대고, 연면적 몇 대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작성해내온 국가가 인정하는 공부다. 거기에 소유자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요. 아주 중요한 정보로 다루진 않지만 그 한 칸에 소유자 정보가 적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자 정보. 맞아요. 하필 그게 적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건축물에 대한 건데 소유자는 크게 중요한 것처럼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만이 최초의 등기를 칠 수 있어요.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그 건축물 대장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등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건축물의 등기는 보존 등기부터 소유권 이전을 순차적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중간에는 모르겠고 내가 지금 소유자니까 이렇게 해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건축물 등기는 있는데, 혹은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건물 얘기만 해주셨는데 토지는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일단 서류가 계속 정보에 대한 서류,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서류,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주로 있었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명하니까 뭐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니까요. 이 땅이 등기도 없는데 사겠어요?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도 거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을 거고 이 두 서류는 아마 있을 것이다. 이 땅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의 지목은 대잖아요. 네.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전이나 다 농지 그런 경우에는 73년 이전 건물이라면 농지 전용비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대로 전환을 해줍니다. 농지에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이나 답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인가 뭐 4년인가 뭐 이때 제정됐나? 그 이전에 또 한 것들은 개발 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73년, 2003년 그 두 가지 숫자를 좀 기억해야겠네요. 그러면 현재는 꼭 양성화를 모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계속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화라고 하는 건데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법도 있을 수는 있고.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불법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라는 말이 사실 좀 어울리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통용되는 말이라서 그렇긴 한데, 근데 뭐 보통 그렇게 쓰니까 이제 여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이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다면 건축물 대장을 후에 생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되면 그 이행강제금 같은 거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생성해줘요. 조금 차이가 있죠. 꼭 양성화를 그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만 건축물 등기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 등기가 뭐라고 했죠? 소유권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해 놓은 서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집을 소유했고 이 소유한 재산권을 행사할 때 무리가 없겠죠. 내가 만약에 건축물 등기 없이 혹은 건축물 대장 없이 이분한테 매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난 이런 건 안 살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혹은 상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죠. 맞죠. 사실 이제 은행은 서류가 없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국가가 인정한 건축물이 아니라면 뭐 담보 잡을 게 없는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토지를 담보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토지 위에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건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담보 잡기도 못 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등기를 치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죠. 시골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그 구매하려는 시골집이 양성화가 되는 건물인지 셀프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뭔가 서류들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발급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건물하고 저희가 토지 두 개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서류 두 개가 있고 건물에 관한 서류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까 소유권에 대한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니까 등기부등본, 토지분, 건물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뭐 정보에 대한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었으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가 또 있는 서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가지 서류라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대장의 소유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또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발급되는지를 확인해야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서류들 다 준비해 주세요. 이거 있다 없다 말씀해 주면서 하시는데 직접 셀프로 알아봐야 될 경우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때는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정부24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렇게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사진은 과거의 항공사진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요거는 국토정보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업만 치면 딱 바로 연도별로 쫙 나오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구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는 정보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 저희가 또 공공데이터 장관상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측량은 어디서 하냐 하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려면
현황 측량 성과도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경계 보건 측량도로 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보건 측량도는 뭐냐면 대지만 찍어두는 거예요. 대지 경계점만. 현황 측량 성과도는 내부에 있는 건물들을 찍어준다든지. 맞아요.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표시도 하고. 나 이거 찍어주면 하면 찍어줘. 맞아요. 비싸죠. 맞아요. 그래서 대지 경계 보건만 해도 된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것만 하시죠. 그거 이제 건축 편도 같이 얹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LX에서 해주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화조 필증 요거는 관할 시군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희 높은 집 넓은 집도 제대로 된 정화조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새로 묻고 정식 신고를 했죠. 그래서 정화조가 기존 게 있긴 있었는데 그죠? 이게 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도 해서 새로 만들었죠. 실제로 진짜 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절차를 정리를 한번 쫙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셀프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셀프로 한다면 일단 한 프로가 아까 2 곱하기 2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사고 싶은 그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요거의 존재 유무부터 일단 확인을 하시고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검토했다는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그런 서류들 내가 구비할 수 있는지 이게 진짜로 2006년 이전에 있었는지 혹은 경계 밖으로 튀어나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건축물 대장도 생성할 수 있고 등기도 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중에서 이제 치운 것부터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2006년 이전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한 프로가 알려준 항공사진 볼 수 있는데 가서 2006년에 지붕이 그대로 모습이 있는지 맞다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나머지 그런 필증이든 혹은 측량을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을 들여서 측량까지 가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뭐 대지 밖으로 건물이 반이나 튀어나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건축물 대장 만드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고 만들려고 한다면 건물을 뭐 잘라야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개인의 선택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요청이 많았어서 이런 것들을 뭐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도움이 되게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서비스를 기획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상품으로 등록을 해뒀죠.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질문하셔도 괜찮고 직접 요청하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웹사이트에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